오후 1시 마켓뉴스나우 이동재입니다. 오늘까지 상승에 성공하면서 드디어 부진했던 3월을 뒤로한 채 역사적 최고치를 써내린 코스피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우리 시장은 견조한 모습을 나타내는데요. 현재 시간 양지수상은 어떤지 함께 열어보시죠. 국내 증시 지금 코스피의 강세가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코스피가 현재 시간 2.31% 오르는 모습인데요. SK하이닉스가 120만 원 선을 넘어서며 강한 모습 보이는 가운데 2차 전지 종목들이 일제히 빨간불 켜내면서 2.34% 오른 6,364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에코프로 형제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 대비 2배 가까이 되면서 0.04% 내린 1,174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일중 흐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부터 6,300포인트를 돌파한 코스피입니다. 이후에 2차 전지를 중심으로 상승폭을 더욱 키우면서 장중 최고점 역시 경신했는데요. 현재 시간도 상승폭을 계속 키워나가면서 6,364포인트 선까지 올랐고요. 현재 시간 계속해서 일중 고점 부근 경신해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상승 출발하면서 1,181포인트 선에서 개장했습니다. 다만 빠르게 상승폭이 축소되더니 10시 기점으로 하락 전환이 이뤄졌고요. 이후에는 보합권 내에서 등락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두 메이저 주체가 쌍끌이 매수를 보이고 있는 코스피입니다. 외국인이 9,500억가량 사들이면서 지수를 이끌어가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도 4,200억 넘게 순매수 보여줍니다. 개인만이 1조 3천억가량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반대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3,300억 넘게 강하게 팔아치우고 있는데 기관 같은 경우도 700억 넘는 순매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4,200억 넘게 사들이면서 지수를 방어해냅니다. 이어서 환율상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휴전 종료 시한을 앞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지만 곧 2차 종전 협상이 재개될 것이란 기대감에 이틀 연속 하락을 보였습니다. 현재 시간은 0.05% 내리면서 1,471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투자 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가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 등 국내 배터리 기업과의 협력 확대를 공식화하면서 2차 전지 관련주가 동반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메르세데스 벤츠와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공급을 위한 단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벤츠의 4세대 전기차에 탑재될 고성능 각형 배터리를 공급할 예정으로 구체적 계약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공급 시점은 통상 배터리 개발 및 생산 라인 구축 등에 드는 2, 3년 이후로 예상됐습니다. 업계에선 단연 계약임을 고려할 때 공급 규모가 최소 수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고 이로써 삼성 SDI는 메르세데스 벤츠와 BMW, 아우디 등 이른바 독일 3대 프리미엄 완성차 브랜드를 모두 고객사로 확보하게 됐습니다. 또한 벤츠가 한국 협력사들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차량용 LFP 배터리 공급업체로 밝혔다며 지난해 12월 체결된 양사의 공급 계약이 실제로 차량용 LFP 배터리였다는 점이 처음으로 공식 확인되며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현재 시간 2차 전지주의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가 현재 시간에도 굉장히 강한 모습 이어가고 있습니다. 17% 가까이 오르면서 62만 9천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10%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면서 47만 2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가 자회사 포스코와 인도 1위 철강그룹 JSW가 합작 일관제철소를 건립한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인도 합작 일관제철소의 총 투자 규모가 72억 8,800만 달러, 우리 돈 약 10조 7,200억 원으로 공시했습니다. 투자금의 절반인 36억 4,400만 달러를 분담하고 합작사 지분 50%를 확보해 공동 경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설 일관제철소는 고부가 가치 고급강 생산이 가능한 600만 톤 규모로 48개월의 건설 기간을 거쳐 2031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양사는 인도 정부가 세계 최초로 수립한 그린스틸 분류체계에 부합하는 저탄소 생산체계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한편 포스코는 2004년부터 4차례에 걸쳐 인도 진출을 모색했지만 합작사 물색과 부지 확보 어려움 등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는데 이번 계약으로 오랜 수건을 해결했다고 자평했습니다. 현재 시간 포스코홀딩스의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가 장 초반부터 계속해서 강한 모습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6.8% 오르면서 41만 6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고마진 사업부의 고성장과 적자 사업부의 실적 개선이 맞물리며 본격적인 턴어라운드를 시작했다는 평가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은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올해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 감소한 3,022억 원을 기록할 것이지만 영업이익은 188% 급증하며 134억 원을 거둘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소비 심리 회복으로 주력 수익 사업부인 해외 패션 매출과 수입 코스메틱의 매출이 고성장할 것이고 적자 사업부인 국내 패션 매출도 브랜드 정리 영향을 감안하면 매출이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말했습니다. 중단 사업인 자주의 실적을 제외한 실질 매출 성장률은 18%에 달해 매우 양호한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1분기 47억 원에 불과했던 영업이익이 올해 1분기에 3배에 가까운 수준으로 급등하면서 본격적인 실적 개선 추세가 나타날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현재 시간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실적 턴어라운드 본격화 기대감에 현재 시간 5.8% 오르면서 14,6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중동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보다는 종전 기대감이 우세한 모습을 보이고 무엇보다 기업들의 실적 발표 기대감이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 데이터가 상당히 좋은 지표를 보이는 가운데 역시 SK하이닉스의 실적 기대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켜봐야 할 종목과 맞춤 전략까지 저희와 이어서 알아보시죠. 자, 우정의 출발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해주시죠. 마켓나우 3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 오늘 또 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한 달 한 20여일 만에 우리가 1000포인트 넘게 지수가 빠졌다가 금세 회복을 했죠. 물론 한 달 20일 정도라는 기간이 우리에게 속을 많이 썩이긴 했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한 달 20일 만에 지수가 다시 최고치를 기록하는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고가 행진을 펼칠 수 있는 다시 여건이 마련됐고요. 반도체나 주방원이나 이런 쪽은 여전히 견조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2차 전지까지 가세를 했습니다. 저희도 이 마켓나우 3부나 제가 앵커 브리핑에서 지난달부터 2차 전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이제 타임이 왔죠. 외국인 기관, 연기금 할 것 없이 2차 전지를 엄청나게 쓸어담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함께 지수가 상방을 조금 더 열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죠. 시장의 분위기는 일단은 긍정적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전쟁 이야기, 전쟁에 대한 부담은 거의 다 덜어내긴 했는데 시장은 여전히 좀 마지막까지는 확인을 해봐야 하니까 미국과 이란의 협상, 과연 오늘 내일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계속 뉴스를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신고가 이제 코스피가 새로운 역사적 신고점을 찍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우리 시장에 대한 의견들을 굉장히 좋게 또 해주고 있습니다. 불과 한 2달 전의 모습 같았어요. 올해 초 같은 그런 모습처럼 외국계 투자은행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를 다시 매우 긍정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 대표적인 골드만삭스의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평가와 투자 전략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골드만삭스가 이게 숫자가 다시 나왔습니다. 8천이 간다, 코스피 8천이 간다라는 목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실적도 좋고, 수급도 원활하게 개선이 되고 있고, 전쟁도 거의 마감이 되어 가고 있고, 저평가되어 있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요. 자, 일단은 코스피의 12개월 목표치, 그러니까 한 1년 정도의 목표 지수, 목표 주가를 코스피는 골드만삭스가 7천, 기존엔 7,000포인트를 제시했는데 8,000포인트로 1,000포인트를 그냥 높여 잡았습니다. 자,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예상하셨듯이 실적입니다. 자, 이러면서 추가적으로 어떤 설명을 했냐면요. 골드만삭스가 이게 지금 AI 사이클이 돌면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엄청난 수요가 폭발을 하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들이 한국 기업들에게 이례적으로 유리한 아주 exceptionally favorable한 영업 환경이 됐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실적이 워낙 더 좋아질 거다. 이러면서 EPS 추정치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자, 이러면서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총 기업의 주당 순이익 EPS를 지금 220%까지 확대를 하고 눈높이를 높여야 된다. 실적의 성장이 엄청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고요. 여기에다가 보시는 것처럼 이 그래프를 보시면 MSCI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 지수별 EPS 추정치를 지금 나타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파란 선이 우리나라예요. 파란 선이. 근데 보시죠?
그 전까지는 지지부진한 EPS의 성장률이었습니다. EPS의 추이가 거의 제자리의 수준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작년부터 지금 이 파란 선의 가파르기를 좀 보시죠. 이 각도가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상장 기업들의 주당 순이익 EPS가 2배 넘게 더 올라갈 것이다. 200%가 넘게 올라갈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그대로 이게 반영이 되고 있죠. 다른 나라 미국, 유럽, 일본, 중국 이런 나라들보다 압도적으로 지금 성장률이 높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나오는 겁니다. 이러니까 시장에서 한국이라는 시장이 아직은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된 것도 아니고 변동성도 심하고 하긴 하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여주잖아요.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요. 주가가 또 빠르게 올라가고 빠르게 회복을 하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한국 시장에 대한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다라는 쪽으로 자꾸 투자 의견들이 형성이 되고 있더라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주식 결과로 말하는 거 아닙니까? 주가가 올라가면 정답인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EPS가 가파르게 올라갈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골드만삭스가 그런데 이게 그러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 실적 성장 아니냐라고 우리가 스스로 자조적으로 조금 비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외하고 나서 대장주 2개를 제외하고 나서 나머지 시장 전체의 이익 성장률도 48% 정도 수준까지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저희가 잘 아는 조방원 전력기기 이런 산업재 쪽에서 실적의 성장이나 숫자가 찍히는 것들이 이번에는 확연하게 나타날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산업재도 함께 실적 개선세가 나타나면서 코스피의 상방을 뚫어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첫 번째 근거를 제시했고요. 자, 다음 두 번째를 볼까요? 이런 상황에서 시장이 오히려 지금은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오히려 전쟁 덕에 우리 시장이 더 매력적으로 변했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골드만삭스가 역시나 우리나라의 12개월 선행 PER, 이번에는 PER을 계산을 해봤더니 선행 PER이 지금 7.5배 수준까지 좀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블룸버그 키움증권에 제가 자료를 가져왔지만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지금 PER이 7배 초중반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나라랑 비교를 해봤을 때도 지금 매우 낮은 상태고 PER, 포워드 PER이 낮은 상황이고요. 여기에다가 우리나라가 과거에 시장이 굉장히 잘 갈 때에 정점기의 중간가 PER이 한 10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10배 수준, 평균치에도 지금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7배 초반, 중반 정도밖에 안 되는 PER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시장이 그런데도 좋잖아요. 그리고 실적도 잘 나오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평균적인 수준, 전점기의 중간값 10배까지만 PER을 높여 잡아도 지수가 7,500, 8,000까지 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식의 논리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오히려 전쟁 때문에 실적은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는 기대치가 높아졌는데 주가는 제자리에 있거나 조금 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현저하게 저평가가 됐다. 이러면서 우리 시장이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에 지금 놓여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에 하나 앞에서 말씀드린 실적이 예상보다 안 나온다. 그리고 실적이 33% 하락하는 수준까지 최악의 시나리오를 적용을 해봐도 지금 우리나라의 코스피의 하단은 6,250 정도가 하단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밑에 하단이 6,250, 윗단으로 높여 잡으면 7,500, 8,000까지가 있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의 시장의 체력이고 실적이고 현재 밸류에이션이다라고 골드만삭스는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또 볼까요? 이러면서 골드만삭스가 우리나라의 이런 코스피 8,000을 만드는데 주력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한국에도 미국처럼 M7 종목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코멘트를 해줬습니다. 자, 하지만 물론 코스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도 지금 삼전 닉스에 집중되어 있는, 그러니까 AI 쪽에 집중되어 있는 비중이 매우 큽니다. 미국 S&P 500에서도 매그니피센트 7의 종목이 거의 45% 비중을 차지하는데 우리도 이게 많이 올라온 것은 사실인데 하지만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산업재 쪽에서의 실적 개선이 분명히 하나의 또 중요한 축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고요. 이런 집중도, AI 집중도에 대한 주의는 좀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드만삭스가 우리나라 시장에서 매그니피센트 7, 한국의 매그니피센트 7, M7 종목을 찍어줬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스퀘어, 현대차,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두산에너빌리티, 마지막은 좀 의심스러운데 네이버 이렇게 7가지 종목을 매그니피센트 7 종목이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주었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이 정말 8천을 가는데 핵심이 되는 종목이 될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볼까요? 자, 이러면서 우리나라 코스피의 눈높이가 지금 전쟁이 마무리되어가는 단계에서 엄청난 눈높이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실적이나 저평가 그리고 M7, 코리아 M7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외국인 외도세도 진정되고 있는 거 느끼시죠? 외국인들이 헌선물을 우리 코스피를 막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주도의 밸류업 정책도 골드만삭스에서 평가하기는 아직까지도 시장에 다 반영이 안 됐다. 아직 초입 국면에 불과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시죠. 골드만삭스는 12개월 1년 목표치 8천 제시했고요. JP모건은 기본적으로 7천 갈 거다. 근데 만약에 좋은 시나리오가 펼쳐지면 8,500까지도 상단을 열어볼 수 있다라는 의견. 모건 스탠리는 기본 6,500, 상단 7,500 제시했고요. 그리고 노무라 증권도 노무라는 더 파격적입니다. 상반기에만 코스피 8천 갈 수 있다라고 제시를 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코스피의 이런 고공행진이 계속 이어질지 전쟁이 끝난 수혜로 우리 시장이 다시 한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 재평가받으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잘 판단해 보시고 이 상승을 저희도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좋은 전략을 세우셔야 되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애플을 이끌어온 팀 쿡이 물러나고 CEO가 14년 만에 교체된다. 애플은 존 터너스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수석 부사장이 오는 9월 1일 신임 CEO로 취임한다고 발표했다. 팀 쿡은 이사회 의장으로 이동하며 경영권 이양 작업을 직접 관리한다. 이번 교체는 구조적 변화였다. 스티브 잡스 이후 이어진 두 번째 장기 리더십이 종료됐고 애플은 세 번째 경영 체제에 진입했다. 성과는 분명했다. 팀 쿡 재임 기간 애플 시가총액은 약 11배 증가했다. 안정성과 확장 전략을 동시에 구축한 뒤 차세대 리더십으로 넘어가는 전환 국면에 들어섰다. 자, 오늘 시장에서도 돈 되는 섹터 테마 찾아서 종목까지 선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돈 되는 섹터의 테마는 이데일리 TV의 박근호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위원님과 오늘 또 어떤 섹터, 돈 되는 섹터를 골라볼지 박근호 위원이 선택하신 첫 번째 돈 되는 섹터부터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섹터일까요? 자, 니켈 도금 동박 관련된 테마 섹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뭐 이것도 뭐 다 연관되어 있긴 하지만 오늘 2차 전지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어요. 위원님, 이걸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이제 반도체 다음 2차 전지가 시작이 된 건지 아니면 뭐 조금 뒤늦은 이슈가 반영이 됐다고 보시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뭐 2차 전지의 가장 큰 숙제는 이제 숫자로 증명만 하면 된다라고 그쵸, 생각을 네. 하는데 모멘텀은 뭐 무궁무진하죠. 그 중에서 오늘 니켈, 도금, 동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앞서서 화면에서 잠깐 나갔듯이 이제 니켈, 이제 도금, 동박 관련된 이제 보통 동박 관련된 주식이라고 치면 3개 정도가 있는데요. SKC, 그 다음에 솔루스, 그 다음에 롯데가 좀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 왜 이제 니켈, 도금, 동박이 최근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고 또 이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한번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배터리도 뭐 그렇긴 합니다만 이제
전고체 배터리로 전환되는 구간에서 이 니켈, 도금, 동박이 상당히 좀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는 그냥 동박을 써도 됩니다. 근데 전고체 배터리는 이제 종류가 3개가 있죠. 황화물계가 있고 산화물계가 있고 고분자계가 있는데 네네. 이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가 이제 대세기 때문에 이 배터리 안에 이제 황물질이 들어가면 기존에 있던 동박 같은 경우는 많이 부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겉표면에 이제 니켈, 도금을 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니켈, 도금, 동박이 지금 이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 우리나라 이제 동박 3사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 개발은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양산만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특허를 이제 누가 더 많이 내느냐가 이제 관건인 부분이고 일단 뭐 기존의 동박도 동박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전고체 배터리에서 니켈, 도금, 동박 관련돼서 과연 이 3사 중에 어떤 기업이 가장 먼저 선점을 하고 실적적인 측면에서 턴어라운드를 먼저 할 것인가가 가장 큰 관심거리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2차 전지 배터리 쪽 안에서도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이 많잖아요. 오늘 뭐 삼성 SDI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이런 종목들도 날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말씀해 주신 니켈, 도금, 동박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전고체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면서 볼 수 있는 섹터로 오늘 니켈, 도금, 동박을 주셨어요. 그러면 아까 뭐 3가지 종목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씩 좀 체크를 해볼까요? 네. 오늘 거의 상한가 간 종목이죠. 이제 솔루스 첨단 소재부터 네, 좀 좋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상한가 간 이유는 사실 이 동박 관련주들 앞서서 말씀드렸던 동박 삼총사라고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박 삼총사들은 실적이 사실 계속적으로 이제 적자를 오랜 기간 동안 이제 내왔기 때문에 누가 먼저 이제 턴어라운드를 하느냐가 가장 큰 모멘텀이 될 텐데 오늘 솔루스 첨단 소재가 바로 어떤 힌트를 시장에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최근에 이제 배터리 전지방 매출이 이제 성장세로 전환이 됐다라는 부분이 어떤 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국내 셀사 이제 위주로 셀 3사조 위주로 이제 물량이 유지가 되고 있고 해외 쪽 글로벌 완성차 쪽으로 일단 물량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점이 시장의 이제 주가 흐름을 견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보통 ESS 쪽에 이제 많은 모멘텀이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인데 동박도 마찬가지죠. 근데 ESS는 배터리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온리 배터리로만 이루어진 ESS를 BESS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BESS 공급도 시작을 하고 있어서 올해 한번 흑자 턴어라운드 조금 이르긴 합니다만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 다른 이제 SKC나 아니면은 롯데와 이 솔루스 첨단 소재 약간 다른 점이 있는데요. 앞서가는 부분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무응극제 배터리 대응을 위한 코팅 기술도 병행을 개발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 무응극제 배터리라는 것은 양극과 응극이 꼭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무응극이 있어야 되지? 있을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응극은 있는데 응극제가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응극제 하면은 흑연이나 뭐 실리콘 이런 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배터리에 흑이온이나 실리콘을 안 넣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게 응극제를 안 넣고 배터리가 이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응극에서 리튬 이온이 내려가면 그 리튬이 밑에서 쌓이면서 응극제 역할을 하게 한다라는 기술이에요. 근데 이게 개발하고 상용화만 된다라고 하면 배터리의 가격, 그다음에 배터리의 무게가 획기적으로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솔루스 첨단 소재가 다른 어떤 그 동박 관련주들 대비해서 조금 차원이 다른 부분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00나노 수준의 무결점 도금도 구현했다라는 부분도 의미는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SKC인데요. 정확히 이제 앞서서 화면에서 정확히 나왔죠. SKC가 아니라 SK 넥실리스인데 일단 100% 자회사고 비상장이기 때문에 SKC를 보는 게 맞겠죠. 오늘 또 다른 동박주들 흐름 굉장히 괜찮은데 SKC 좀 약간 쉬어가는데 대신 SKC는 지난주 목요일인가요? 급등이 한번 나왔었죠. 네. 오늘 이제 조정 마무리 국면입니다. SK 넥실리스 관련돼서 살펴보면 일단은 LFP 기반에서 ESS형 이제 동박 판매가 이제 급증하고 있다는 부분들, 이 동박 3총사 중에 생산 캐파는 SKC가 가장 크죠. 이 부분이 이제 메리트 중에 하나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니켈도 이제 여러 가지 부분이 있거든요. 니켈 박, 니켈 도금박, 니켈 합금박 복수 라인업을 보유를 하고 있다는 점도 조금 차별화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SK 넥실리스 같은 경우는 니켈 도금 동박 같은 경우에 뭐 기술 개발은 다 끝내놨죠. 이제 글로벌 배터리사 대상으로 성능 검증을 진행 중이다라고까지 시장에서 언론 보도가 한번 있었던 적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동박, 니켈, 도금, 동박 관련된 종목들 2개를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삼총사라고 해주셨으니까 지금 2개 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탑픽 종목 하나는 뭘까요? 이제 순간적인 탄력이 가장 센 종목이에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를 좀 준비를 네. 했습니다. 이제 급등보다는 최근 흐름 보면 급등보다는 이제 차분하게 어떤 연중 신고가를 이제 갱신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주가의 대장 자리는 솔루투스한테 좀 내주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그동안 시장에서 보여줬던 모멘텀들은 좀 상당하죠. 일단 우리 배터리 셀 3사 이제 삼성, SDI, LG엔솔, SK온 이 3개 기업 중에 전고체 배터리가 가장 앞서가는 기업은 어디인가요? 라고 이제 시험 문제를 내면 아마 시청자분들은 다 답을 맞추시겠죠. 삼성, SDI가 가장 앞서 나가고 있죠. 네네. 이 삼성 SDI 동박 관련돼서 공급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죠. 그 부분이 좀 후한 점수를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 필수 소재 니켈, 도금, 동박 국내 최초로 개발한 것도 역시 롯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이제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뭐 상한가를 가는 어떤 주가를 보여줬을 때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노출됐던 재료는 이 동박 관련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이 전기차 쪽 동박을 AI 쪽으로 이제 라인 전환을 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이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이 사실 가장 큰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자동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동박보다 AI 가속기나 이제 서버에 들어가는 동박 같은 경우에는 뭐가 다를까요? 이제 가격이 굉장히 높겠죠. 스페셜한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바로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어떤 단기적인 어떤 가격적인 급등을 자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익산 공장이 이제 회로박 생산 라인으로 전환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죠. 가격적인 전략 한번 보시죠.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제 최근에 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급등보다는 좀 차분히 오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정을 기다리는 것도 좋지만 조금씩 좀 분할로 매수를 하는 게 좋아 보여요. 그래서 매수가는 그래도 현재가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6만 원, 손절가는 4만 5천 원으로 일단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를 니켈, 도금, 동박 관련된 이 탑픽으로 골라주셨고요. 오늘 2차 전지 종목들 다 잘 가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씩 분할해서 매수해서 상승을 함께 올라탈 수 있는 전략 잘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돈되는 섹터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자, 다음 2번째 또 박근호 위원님이 선택한 섹터는 뭘까요?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판 쪽을 좀 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기판 중에서도 기판 소부장 쪽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오늘도 뭐 기판 관련주들 잘 갑니다, 위원님. 반도체도 오늘 잘 가고 2차 전지 앞에서도 봤지만 2차 전지 잘 가고 반도체 안에서도 특히 기판 관련된 종목들도 굉장히 좋은데, 네. 자, 이 상승을 저희가 여기에도 살짝 올라타야 될까요? 네. 지금 화면에서 이제 유리기판이라고 이제 소개가 되긴 했습니다만 실제적인 유리기판이 아니라 이제 유리기판 관련된 소부장 기업들을 좀 네네.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반도체에도 소부장 기업들이 있듯이 기판에 해당하는 소부장 기업들도 있거든요. 최근에 우리나라 기판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한 단계 레벨시킬 수 있는 가장 큰 호재가 나왔죠.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보통 뭐 LG 이노텍, 대덕전자, 이제 삼성전기의 기판 얘기를 할 때 꼭 나오는 FC BGA 기판이죠. AI 서버 기판인데 이 FC BGA 기판 글로벌 1위가 이제 일본의 이비덴, 우리가 보통 아이비덴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이 네. 일본 이비덴 기업이 이제 전 세계 글로벌 부동의 1위거든요. 근데 이 기업이 5천억 엔을 이제 투자를 해서 증설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우리나라 돈으로 4.5조 원을 증설에 투자를 해서 일단 물량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이제 발표가 있었었는데 바로 이 부분이 저는 기판 쪽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호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비덴 전 세계 FC BGA 전 세계 1위 기업인 이비덴이 증설을 거의 5조 원 가까이 한다는 것은 어떤 얘기가 되냐면 이제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지금 굉장히 쇼티지가 나고 있다는 어떤 반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올해 증설 시작해서 27년도부터 공급을 시작한다라고 하는데 그때까지는 계속적으로 가격적인 부분이 우위를 차지할 수 있고 한마디로 시장 자체가 공급자 우위 시장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어떤 초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우리나라 기판 쪽, 오늘 기판 쪽 흐름 굉장히 좋죠. 이끌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이비덴이나 일본의 쇼타, 그다음에 대만의 유니마이크론 이런 기업들 주가 흐름 보시면 정말 뭐 하늘 뚫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삼성전기 주가 흐름 조금 더 좋긴 합니다만은 사실 삼성전기는 이런 이비덴이나 대만의 유니마이크론 주가를 추종을 하기 때문에 삼성전기 주가를 언제 팔아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비덴이나 유니마이크론 주가를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일단 기판 쪽 소부장도 참고를 할 필요가 있어서 오늘 기판 소부장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기판 관련 주들도 굉장히 좋은 흐름. 기판 쪽에서도 이제 뭐 메모리 쪽뿐만 아니라 기판 쪽에서도 쇼티지가 날 가능성 이런 것들이 대두가 되면서 주가가 상상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뭐 삼성전기도 잘 가고 LG노텍 이런 데도 잘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그 안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소부장을 또 골라주셨어요. 네. 어떤 종목들 보면 좋을까 그러면? 자, 첫 번째 종목은 이제 네오티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오티스는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죠. 이제 주가가 900%가 올랐습니다. 근데 관심 없으신 분들은 네오티스 처음 듣는 종목인데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어떤 종목인지 그냥 쉽게 한번 설명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보통 기판을 보면 무언가를 이제 칩이나 여러 가지 꽂아야 되기 때문에 구멍 같은 걸 뚫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구멍을 뚫는 이제 마이크로비트라는 것을 만드는 국내 1위 기업이죠. 구멍이 머리카락보다도 얇습니다. 그걸 이제 뚫으려면 굉장히 정밀 가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대체 불가 종목 중에 하나죠. 그다음 마이크로비트 판가가 이제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공급자 우위 시장이 되고 있다. 수요보다 공급이 적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가격이 상승하면서 네오티스의 실적을 견인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네오티스의 전년 대비해서 실적이 어느 정도 추정이 잡히는지 간단히 좀 살펴보면 매출 같은 경우는 35%, 영업이익은 12% 정도 전년 대비 상승할 거라고 일단 컨센서스가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태성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오티스보다 조금 더 시장에서 덜 알려진 종목이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2년 동안 20배가 올랐습니다. 2000% 상승을 한 종목이죠. 태성은 이제 기판에서 어떠한 부분을 담당을 하는 건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면 일단 그 PCB 기판을 만들 때 습식 장비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이제 습식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좀 약간 물과 관련된 용액과 관련된 부분이고 건식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이저나 플라즈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레이저나 플라즈마가 조금 더 고급 기술이긴 합니다만은 이 건식 장비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습식 장비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뭐 세정, 뭐 대표적으로 세정이죠. 에칭, 그다음에 도금이나 스트립 같은 경우도 다 이 태성 PCB 기판 업체들이 태성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죠. 최근에 이제 이 기판 업체들도 이제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이제 장기 공급 계약을 하다 보니까 장기 공급 계약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과거에는 납품을 할 때마다 돈을 받았다라고 하면 지금은 선급금을 받죠. 그럼 그 선급금을 받으면 그걸 어디다 쓰냐면 바로 이제 캐파를 늘리는 시설 투자에 쓰기 때문에 바로 이 태성의 장비가 가장 큰 수혜를 볼 수도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숫자로 어떤 매출이나 영업이익 봤을 때 어울리는 시가총액은 아니긴 합니다만 기판 쪽에서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이라 태성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기판 관련주 중에 태성과 함께 네오티스 두 개를 봤고요. 그럼 탑픽 종목으로는 뭐 보세요? 네, 기가비스를 좀 준비했습니다. 네. 앞선 종목들이 막 몇십 팩씩 올라가다 보니까 올해만 3배 오른 게 좀 약간 초라해 보이긴 합니다만은 네. 기가비스를 이제 한 줄로 평가를 할 때 전 세계 글로벌 1위 기업이죠. 어떤 부분에서 글로벌 1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냐면 FC, BGA 검사 장비 전 세계 1위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뭐 삼성전기, 이노텍, 뭐 일본의 이비덴 이런 여러 가지 기업들이 FC, BGA 기판을 많이 생산을 하면 할수록 검사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기가비스의 장비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이제 검사 장비 쪽에서 이제 광학 검사도 하고 그 다음에 일단 불량이 있었을 때 치료도 하는 AOR이라는 장비를 이제 하고 제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기판 업체들이 이제 증설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장비들도 필요하긴 합니다만은 증설용도 증설이지만
이 생산 가동률이 높아질수록 검사량도 그만큼 높아지니까 기가비스가 아마 주가를 보시면은 이 기업 왜 이렇게 잘 가나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 네. 바로 FCPJ 기판 업체들의 생산량과 흐름을 같이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IPO 이제 상장한 지 한 몇 년 되긴 했는데 그때 당시 IPO 자금 한 400억 정도 지금 남아 있는데 그 400억으로 올해 한 상반기 때 인수합병과 관련된 어떤 부분들이 좀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라고 발표가 좀 있기도 했었습니다. 자, 가격적인 전략 좀 살펴보면요. 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워낙에 지금 대세기 때문에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시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전후, 목표가는 딱 끊어서 10만 원, 손절 가격은 7만 5천으로 한번 제시를 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가비스를 탑픽 종목으로 골라주셨어요. 기판 관련 종목들 이 소부장 쪽을 봤는데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많은데 아직 덜 올라간 상승력이 좀 남아있는 탑픽으로 기가비스를 선정해드렸으니까 시청자분들 잘 종목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돈 되는 섹터의 테마 박근호 위원과 함께 했는데요. 위원님 또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네. 금리 압박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케빈 워시가 정치권 발언이 중앙은행 독립성을 크게 훼손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워시는 상원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는 것이 오히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통화정책 독립성은 물가 안정을 위해 필수라고 선을 그었다. 갈등은 확대됐다. 제롬 파월 의장에 대한 수사 논란과 금리 인하 압박이 맞물리며 정치권 충돌이 격화됐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인준 저지 가능성이 거론됐다. 핵심은 책임이었다. 워시는 인플레이션 통제 실패 시 연준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통화정책 독립성은 유지하되 결과에 대한 책임은 피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자, 마켓나우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장은 코스피가 계속해서 탄탄하게 지금 상승 탄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여전히 6,367포인트 선까지 올라오면서 자, 계속해서 지금 신고가 높여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코스피 목표치 지금 8,000 나오고 8,500 나오고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또 불거지고 있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약간 약한 모습인데 상대적으로요. 보합권으로 일단은 치고 올라오긴 했네요. 1174포인트 선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수급 보면 외국인들이 확실히 지금 4월 들어서 입장이 달라졌어요. 외국인들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 1조 가까이 매수하고 있고 현물 시장에서 이렇게 사는데 선물도 지금 8천억 원 넘게 매수를 하거든요. 선물 시장에서도 지금 연이어서 계속해서 누적 순매수를 쌓아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외국인 수급도 좋은 상황, 전쟁에 대한 리스크도 줄어드는 상황, 계속해서 여기에 이제 이번 주에 SK 하이닉스 실적까지 기대가 붙으면서 계속해서 상승세, 안 가던 2차 전지도 이제 시장을 끌어올리는데 힘을 보태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의 분위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종목들 이야기하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 종목 레이더, 오늘 이데일리온의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김태훈 파트너님과 어떤 종목을 먼저 체크를 해볼지 첫 번째 김태훈 파트너가 선택해 주신 종목부터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솔루스 첨단 소재를 주셨어요.
자, 솔루스 첨단 소재뿐만 아니라 오늘 뭐 2차 전지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네. 파트너님도 뭐 지난달도 계속 그랬고 2차 전지 사야 한다 말씀 계속 해주셨잖아요. 그 지난번에 제가 출연했을 때는 그 양자 쪽 관련돼서 그때 물려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으면요. 워낙 오랫동안 이제 그렇죠, 조정을 물렸었죠. 받았거든요. 2차 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2차 전지들은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있어요. 그렇죠. 삼성 SDI도 그렇고 LG 엔솔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그 글로벌리 생산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소재를 납품하는 업체들도 사이즈가 크죠. 이 업체 같은 경우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름을 좀 생소하게 듣겠지만 이 회사가 옛날에 두산 첨단 소재입니다. 두산 그룹에서 인적 분할을 통해서 만들어진 회사고요. 그러면서 이 회사가 헝가리하고 국내에도 공장이 있었는데 헝가리 공장 같은 경우 이번에 작년에 증설을 하면서 또 다시 이제 증설을 했어요. 증설을 한다는 소리는 이런 업체들은 무조건 생산을 많이 하면 수익이 납니다. 그쵸. 물론 이걸 사주는 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 고객사들이 좀 다양하게 분산돼 있고 여기다가 특히 요번 2분기부터 세계 최대 그 전기차 배터리 만드는 업체인 중국의 CATL의 유럽 공장에 납품을 합니다. 사이즈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솔루스 첨단 소재는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지난해까지는 실적이 아주 안 좋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까지는 적자를 봤지만 올해는 2차 전지 관련된 업체들이 대부분 다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미국과 이란의 전쟁 때문에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미국의 소비자들 작년 3분기부터 트럼프가 보조금을 중단하면서 전기차 소비가 줄어들었는데 그 올해 들어와서는 전기차 소비가 늘어날 조짐들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구글이나 이런 검색을 통해서 이 전기차에 대한 그 검색량이 상당히 늘어났다는 게 미국 소비자들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전기차 캐즘을 벗어나면서 전기차 자체의 판매량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ESS 시장이 또 이제 개화를 하면서 이 ESS 시장에서 상당한 그 전기차 그러니까 배터리 시장에서 예전에 한 10% 정도밖에 안 되던 게 지금 20%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솔루스 첨단소는 거기다 동박, 전지박을 납품하고 있죠. 그러면서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물려도 될 가격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싸 보이거든요. 예전에도 그러니까 두산 그 에너지 관련해서 말씀드렸을 때 그때도 싸다고 5만 원대부터 계속 말씀드려서 10만 원이 넘었는데요. 네네. 솔루스 첨단 소재가 그런 주가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솔루스 첨단 소재는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고 또 사이즈도 커지면서 고객사들도 중국 CATL처럼 세계적인 기업과 거래를 하게 되면서 이 매출 자체가 늘어나면서 수익성도 개선되는 그런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 담을 만한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역시 2차 전지 오늘 배터리 쪽에 워낙 강하다 보니까 솔루스 첨단 소재도 역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CATL에도 공급을 하는 네. CATL도 공급을 하는군요. 네. 이런 것들도 좋은 포인트가 되었으니까 한번 체크를 해보십시오. 첫 번째 솔루스 첨단 소재 봤고요. 자, 다음 두 번째 종목도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번에도 역시 뭐 2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오늘 뭐 2차 전지들이 워낙 잘 가니까 자, 이 뭐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뭐 이 밑단에도 지금 소재 업체들이 다 가고 있는데 포스코 퓨처엠은 사실 포스코 그룹주들은 많이 눌려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이 분위기 개선과 함께 좀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타이밍에선 오늘 아침에 보셨으면 알겠지만 삼성 SDI 이 셀러리 그러니까 이 배터리 셀을 만들고 완성품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네네. 이 가격이 하루에 17%막 이렇게 두 자릿수로 오르는 건 굉장히 흔치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한꺼번에 올리면서 오늘 60만 원을 돌파해 버렸어요. 그런데 네.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로 제시한 게 대부분 60만 원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미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를 뛰어넘어 버렸기 때문에 이 배터리 셀 업체에서는 솔직히 뒤늦게 뛰어들어서 먹을 게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 번 강조하지만 주식 투자는 남들이 돌아보지 않을 때 조용히 사들이고 남들이 사겠다고 아우성 칠 때 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소재입니다. 이제 이 오늘 뭐 어저께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다임러 벤츠 쪽에서 이 삼성 SDI 대표이사까지 와서 삼성 이 SDI와 또 이런 배터리의 공급에 대한 계약을 맺었는데 이 배터리 사이즈가 10조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물론 장기 계약이죠. 근데 이런 계약을 맺으면서 일단 삼성 SDI는 이제 실적이 좋아질 타이밍이 됐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받으면 이 소재 쪽 업체들 발주가 나가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그 발주를 받아서 소지업체들이 앞으로 실적이 계속 좋아질 겁니다. 왜? 장기 계약이기 때문에 장기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거래처가 생긴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양극재를 주로 만들다가 한 몇 년 전부터 음극재 쪽으로 합니다. 근데 음극재가 왜 중요하냐면 네. 음극재의 핵심적인 소재는 흑연입니다. 흑연은 전 세계적으로 90%를 중국이 생산을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중국이 몇 년 전부터 이거를 미운 놈 안 주고 예쁜 놈 주는 이런 식으로 이 무기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산 흑연을 사용하지 않고 음극재를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미국이나 EU도 가만히 있지 않죠. 중국산 소재를 퇴출시키는 쪽으로 정책을 피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 반사 이익을 보면서 어부지리로 어떻게 보면 이익을 보는 게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요번에 베트남에도 이 흑연 공장을 새로 짓습니다. 생산 캐파를 엄청 늘리기 때문에 이 늘어난 생산 캐파만큼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포스코 퓨처엠은 이제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작년 하반기부터 쳐서 10만 원대에서 20만 원까지 한 100% 올랐지만 네. 앞으로 20만 원에서 40만 원 100%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죠. 왜냐하면 실적이 좋아질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이런 제조업체들 이런 쪽은 항상 실적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바이오 쪽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을 때 코스닥이 오늘 완전히 죽을 수 있는 모습이었는데 코스닥은 어디까지나 바이오 종목들이 주입니다. 네네. 하지만 이런 제조업 쪽에서 이런 종목들은 말 그대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보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주 고객사가 큰 발주를 받았다든가 이런 게 나오면 함께 따라갑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은 여러분이 지금 사서 1, 2% 물려도 걱정이 없는 종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은 2차 전지 솔루스 첨단 소재랑 포스코 퓨처엠 이제 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지금 매수해보고 공략해볼 만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좋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볼까요? 세 번째는 어떤 종목 골라주셨을지 공개하겠습니다. 이번에 사면입니다. 네. 사면 같은 경우에는 작년 연말부터 해서 올 초에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네네. 자동차도 그렇고 로봇 모멘텀도 같이 받으면서. 근데 지금 이런 종목들, 자동차는 로봇 모멘텀 받은 종목들이 네. 지금 쉬고 있습니다. 네. 이럴 때 공략 좀 해봐도 괜찮을까요? 당연하죠. 네. 일단 작년 연말부터 해서 올 연초까지 1월 때까지 해서 사면은 거의 한 400% 정도 네, 주가가 엄청 올랐습니다.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400% 오른 거에 있어서 한 50% 정도 하락을 했죠. 그래서 앞으로 그 50%를 채울 수 있는 만큼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면은 기본적으로 돈을 벌고 있는 매출액이 바로 대부분 자동차 그 부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에서 나오는데 이 업체가 주가가 더블 이상 막 300%, 400% 올라갈 수 있던 건 로봇에 관련된 그 기대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주가가 오르는 건 기대감이 있을 때 오릅니다. 그렇죠. 기대감이 오르고 그 기대감을 그러니까 실적으로 뒷받침해주면 그 오른 주가가 유지되지만 실적으로 뒷받침해주지 못하면 흘러내립니다. 결국 그걸 잘 보셔야 되고 이 사면 같은 경우는 자동차나 이런 방산, 로봇 이런 데 사용되는 핵심적인 모터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 모터와 감속기 같은 것을 만드는 데 핵심적인 부품이죠. 이걸 만들기 때문에 이 회사는 말 그대로 자동차 산업에서도 자동차 부품업체로도 돈을 벌고 앞으로 로봇이나 방산 쪽, 특히 방산 쪽도 이제 매출액이 한 9% 정도 차지하는데 네네. 방산 쪽은 이게 수출 산업으로 해서 그 수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번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고 이 업체는 그 i10 로보틱스라고 굉장히 유명한 그 해외 그 로봇 전문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랑 또 이제 협력을 해서 네. 이번에 이제 물류 로봇이죠. 자율주행 물류 로봇을 개발을 하고 이것을 이제 상용화하는데 같이 협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마트 팩토리라고 부르는 건 그 안에 물류도 로봇이 다 하고 일하는 것도 로봇들이 하게 되면서 사람이 거의 필요 없는 공장을 말합니다. 네.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는 어디까지나 그런 스마트 팩토리에 도달하기 위한 과도기적인 공장들이죠. 하지만 요번에 여러분 삼성전자나 현대차도 그렇고 이런 대기업들에서 이제 이 인센티브 갖고 막 싸움이 나고 하는 거 보셨을 겁니다. 네네. 대기업은 점점 자본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인력 문제에 있어서 이제 바꿀 겁니다. 로봇을 통해서 로봇 노동을 통해서 이런 노사 분규를 줄여가려고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마트 팩토리에 사용되는 이런 네. 자율주행 로봇 같은 경우 이런 사면을 잘 보셔야 되고요. 사면에 대해서 매수가는 53,000원 이하로 보시고요. 목표가는 75,000원, 손절가는 5만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사면 로봇 또 자동차 모멘텀을 받은 근데 지금 쉬고 있습니다. 이제 이럴 때 잘 매수를 해뒀다가 상승을 즐길 수 있는 종목으로 사면을 오늘 알려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했는데요.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마켓나우 3부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또 더 좋은 종목들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